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세계적 고전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본격 미스터리의 기묘한 만남, 고바야시 야스미의 앨리스 죽이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줄거리 시작합니다. 또 이상한 꿈을 꿨네. 구리스가와 아리는 언제나처럼 그 꿈을 꾸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꽤 오래된 것 같았다. 꿈에서 아리는 앨리스다. 오늘 밤 꿈에서 앨리스는 도마뱀 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도마뱀 빌은 갑자기 암호를 정하자고 말하며 자신이 스나크는 이라고 말하면 부점이었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했다. 그 시각 달걀인 험프티 덤프티가 여왕의 정원 담 위에서 추락사한다. 3월 토끼와 미치광이 모자 장수는 험프티 덤프티가 살해를 당했다고 호들갑을 떨며 범인 색출에 나선다. 그런데 흰 토끼가 사건 현장에서 앨리스를 보았다고 증언을 하면서 그녀는 강력한 용의자로 몰린다. 다음 날 대학원생인 아리가 대학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나카노시마 연구실의 오지 씨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리는 이와 관련해 동기인 이모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그들이 서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모리는 말을 멈추고 아리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 스나크는? 아리는 대답했다. 부점이었다. 이모리는 도마뱀 빌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추락사한 오지씨가 이상한 나라에서 험프티 덤프티였다고 한다. 아마도 이상한 나라와 현실 세계의 죽음은 이어져 있는 듯 했다. 따라서 이상한 나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지 못하면 앨리스는 범인으로 몰려 잡혀갈 것이고 곧 목이 달아날 것이다. 여왕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항상 목을 쳐라 라고 말하니까 말이다. 아리와 이모리는 서로 협동해 이 사건의 진범을 찾기로 한다. 우선 앨리스를 보았다고 증언한 흰토끼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은 거짓말을 안 한다며 분명 살해당하기 전에 정원에 들어간 인물은 앨리스 한 명뿐이라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모자 장수와 3월 토끼가 집으로 달려들어왔다. 방금 전에 그리핀이 살해당했어. 모자 장수는 동일범이 저지른 연쇄살인이라 말하며 앨리스를 범인으로 몰았다. 다음 날 시노자키 교수님이 돌아가셨다. 아무래도 그가 그리핀이었던 모양이다. 진범을 잡기 위해 아리와 이모리는 누가 이상한 나라에서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같은 대학원 선배인 다나카 리오는 흰토끼, 다바타 조교수는 도도새, 그리고 히로야마 부교수는 공작 부인이었다. 아리와 이모리는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의 경찰이 다가왔다. 그들은 최근 한 학과에서 잇따라 2명이 죽은 것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들도 이상한 나라 꿈을 꾸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으니 협조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리와 이모리는 그들이 혹시 진범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뒤 흰토끼인 다나카 리오가 한 괴한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흰토끼는 앨리스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진범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편이 유리할 텐데 어째서 죽임을 당한 것일까 생각했다. 그날 밤 이상한 나라에서 흰토끼가 사라졌다. 흰토끼에게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는데 그 안에는 스나크의 부점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스나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로 그 가운데 부점이 있는데 그 부점은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한다고 한다. 도마뱀 빌은, 정확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모리는 갑자기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앨리스는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빌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흰토끼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메리 앤이 빌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공작 부인에게서 온 그 편지에는 사건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니 꼭 혼자 오라고 적혀 있었다. 앨리스가 같이 가려고 했지만 빌은 뭔가를 알아내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혼자서 공작저택으로 향했다. 빌이 공작저택 뒷뜰에 있는 광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문이 잠기며 앞이 깜깜해졌다. 쿵! 뭔가가 바로 옆으로 뛰어내렸다. 벤더스네치였다. 그 무지막지한 짐승은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들었고 빌의 몸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빌은 죽기 전 자신의 피로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 공작 부인이 범인일 리 없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다음 날 아리는 이모리를 찾아갔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지난번에 만난 경찰 2명이 아리에게 다가가 이모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자다 들개에게 뜯어먹혔다는 것이었다. 아리는 이모리의 다잉 메시지를 보았다. 분명 진범이 다잉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냅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작 부인이 범인일 리 없다. 그 말이 범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시 말해 공작 부인이 의심스러운 인물이라는 뜻이 된다. 아리는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다. 곧바로 아리는 공작 부인인 히로야마 부교수를 찾아갔다. 범인을 알아낸 것 같아요. 진범은 바로 당신이에요, 메리앤. 히로야마는 어떻게 자신이 공작 부인이 아니라 메리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냐고 물었다. 그것은 그녀가 메리앤밖에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흰토끼는 눈이 안 좋아 늘 앨리스를 메리앤이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얼마 전 빌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메리앤에게 말하려는 걸 착각해서 앨리스에게 말했다. 흰토끼는 둘만의 비밀이라고 했다. 그런데 히로야마도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진짜 메리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험프티 덤프티가 살해당했던 그때 정원에 들어간 것은 앨리스가 아니라 메리앤이었다. 히로야마는 이상한 나라에 대해 벌써 10년도 넘게 알고 지냈다. 그녀는 이를 꿈 일기로 기록했고 그러다가 2-3개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이용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을 이상한 나라에서 없애면 현실 세계에서 처벌받지 않고도 죽일 수 있었다. 얼마 전 그녀는 연구실이 증설됐음에도 자신을 새 교수로 추천하지 않은 시노자키 교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살인. 험프티 덤프티를 살해한 것은 순전히 목표물을 혼동한 실수였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주변에 기름을 뿌리고 그의 등을 힘껏 밀어 담 아래로 떨어뜨렸다. 두 번째 살인. 이번에는 확실히 시노자키 교수의 아바타를 알아냈다. 메리앤은 그리핀에게 굴을 양손에 넘칠 만큼 가득 담아서 산채로 단숨에 삼키면 맛이 끝내준다고 속였다. 그리핀은 망설였다. 그러자 그녀는 직접 그리핀의 입을 벌리고 굴을 가득 넣어 질식사시켰다. 그렇게 원하던 살인에 성공했지만 메리앤은 흰토끼가 마음에 걸렸다. 자신을 앨리스로 착각했으니 다행이지만 언제든 착각임을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은가. 게다가 흰토끼가 살해당하면 앨리스의 혐의도 더욱 짙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3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바보라고 생각했던 도마뱀 빌이 갑자기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싹 텄다. 결국 메리앤은 그마저도 살해했다. 아리는 히로야마 교수에게 말했다. 난 모두에게 메리앤이 살인범이라고 알릴 거예요. 히로야마는 씩 웃었다. 하지만 난 너한테 안 져. 달아나겠어. 그러고는 총을 꺼내 자신의 미간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날 밤 앨리스는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자 진범인 메리앤이 죽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그때 후드를 푹 눌러쓴 인물이 갑자기 다가와 진범은 메리앤이라고 말을 했다. 어떻게 그걸 아냐는 말에 그녀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다. 앨리스는 한 어두운 집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목 언저리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났다. 손으로 만져보자
목에는 금속 고리가 채워져 있었다. 불이 켜지자 알 수 있었다. 그 집은 흰토끼의 집이었다. 그리고 후드를 입은 여자는 메리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히로야마의 아바타가 아니라 히로야마가 자신의 아바타라고 말했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게임 캐릭터가 히로야마인 것이다. 따라서 캐릭터가 죽는다고 해도 본체는 죽지 않는다. 흰토끼는 이 집의 비밀 지하실에서 두세 계획안의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메리앤은 그 연구 성과를 몰래 훔쳤다. 바닥을 열자 그 집 지하에는 붉은 왕이 잠들어 있었다. 붉은 왕에게는 무수히 많은 도선과 관이 달려 있었다. 메리앤은 붉은 왕을 일종의 바이오 양자 컴퓨터라고 소개했다. 무한한 시뮬레이션 능력을 통해 지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상한 나라가 꿈이 아니라 지구가 꿈이었다. 메리앤은 앨리스를 끌고 2층으로 올라갔다. 이내 앨리스는 팔과 다리에 족쇄가 채워졌다. 그리고는 점점 몸이 커지기 시작했다. 아까 메리앤이 건넨 쿠키가 알고 보니 몸이 커지는 쿠키였던 것이다. 넌 사고로 죽은 거야. 목걸이와 팔찌, 발찌를 한 채 커지는 쿠키를 먹고 말았어. 그리고 운 나쁘게도 그대로 잠이 든 거지. 몸이 점점 커지면서 족쇄는 발목을 파고들었다. 앨리스는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방법이 없다. 앨리스는 호주머니에서 주먹을 꺼내 창문에 쑤셔 넣었다. 메리앤은 그녀가 무슨 증거라도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몰라 당황했다. 점점 더 몸이 커졌고 결국 앨리스는 팔과 다리, 목이 잘려 죽었다. 메리앤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창문 아래쪽을 살폈다. 그러나 떨어진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았다. 다음 날, 다바타 조교수는 히로야마 부교수가 죽었다는 사실에 내심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얼마나 괴롭혀왔던가. 그런데 눈앞에 히로야마 부교수가 나타났다. 붉은 왕에 잠들어 있는 한 지구는 계속된다. 따라서 지구에서 히로야마 도시코가 죽더라도 이상한 나라의 본체인 메리앤이 살아있으면 몇 번이라도 초기화되어 부활할 수 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낯익은 목소리. 히로야마는 놀라서 물었다. 앨리스, 네가 어떻게? 구리스가와 아리는 조용히 말했다. 앨리스는 죽었어요. 사실 아리는 앨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앨리스가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겨울 잠쥐였다. 그리고 앨리스의 본체는 아리가 키우고 있는 햄스터였다. 아리는 항상 앨리스의 주머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앨리스가 보고 들은 건 전부 그녀도 알고 있었다. 당신이 앨리스를 죽였을 때 난 앨리스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히로야마는 당황했지만 자신은 증거 따위는 남기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이상한 나라에서 겨울 잠쥐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다들 친구가 죽어서 정신이 나갔다고 치부할 것이다. 아니, 우리도 들었어. 문 오른쪽 사각지대에 그 2명의 경찰이 나타났다. 이상한 나라에서 증언을 하면 뭐가 달라져? 무슨 증언을 하던지 여왕이 수긍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여왕은 머리가 나빠서 오직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이해하지. 그러니까 무슨 증언을 하든 신경도 안 쓸 거야. 이에 한 경찰이 다른 경찰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렇군.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진 아나? 그는 공작 부인이었다. 히로야마 부교수는 순간 놀랐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미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왕이 공작 부인의 말을 믿는다는 보장도 없어. 설득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여왕은 이미 당신이 진범이라는 걸 알거든. 그리고 씩 웃으며 말했다. 내가 여왕이야. 목을 쳐라. 여왕이 말했다. 메리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내 붙잡혔고 처참하게 참수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현실에서 히로야마 부교수는 전철에 치여 죽었다. 아리는 현기증이 났다. 마치 세계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실제로도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저기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붉은 왕이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꿈 하나가 끝을 맞이할 뿐이다. 붉은 왕은 깨어났다가 잠들고 잠들었다가 깨어난다. 얼마 안 지나서 또 다음 지구의 꿈을 꿀 것이다. 다음 지구가 좋은 곳이기를. 안녕, 앨리스. 어떠셨나요? 책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듣고 싶은 책이 있다면 유튜브나 인스타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